미국 폭격기가 이란 상공 90분 전까지 접근했을 때 정력 합의된 이 주 휴전. 전 세계가 한숨 돌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휴전 발표 직후 월가에서 14일 뒤 만기 원유 콜옵션 거래량이 하루 만에 47% 폭등했습니다. 유조선 전쟁위험보험료는 단일 센트도 내리지 않았고요. 평화가 찾아왔는데 왜 글로벌 자본은 정반대로 14일 뒤에 공포에 수조 원을 걸기 시작한 걸까요? 이 돈의 흐름이 말해주는 건 단 하나입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 회로를 자른 게 아니라 숫자판 위에 검은 테이프만 붙여놓은 것뿐이라는 거죠. 오늘 그 소름 돋는 비하인드를 낱낱이 해부해 보겠습니다. 2026년 4월 7일 새벽 미 공군 B2 스피릿 폭격기 편대가 이란 영공까지 불과 90분 거리로 접근했을 때 백악관과 테헤란 사이에 정력적인 한 라인이 열렸습니다. 새벽 5시 12분 이 주간의 휴전 발표. CNN은 외교의 승리라고 타이틀을 뽑았고 유럽 증시는 안도랠리로 화답했죠. 서울 아침 뉴스에서도 앵커들이 한결 밝아진 표정으로 일단 한숨 돌렸습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근데 진짜 소름 돋는 건 여기서부터예요. 같은 시각 런던 로이드 보험 시장의 트레이딩 플로어, 완전히 다른 풍경이 펼쳐지고 있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유조선의 전쟁 위험 보험료, 이른바 워리스크 프리미엄이 단 1달러도 내리지 않은 겁니다. 4월 초 기준 대형 유조선 한 척이 호르무즈를 한번 통과하는 데 붙는 보험료가 무려 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28억 원이에요. 서울 강남 아파트 전세금을 배 한 척 지나가는데 태워버리는 셈이죠. 휴전이 발표됐는데 이 가격이 꿈쩍도 안 했습니다. 더 기괴한 건 뉴욕이었어요. 휴전 발표 후 24시간 동안 시카고 상품거래소에서 거래된 원유 콜옵션 규모가 전날 대비 47% 폭등했거든요. 콜옵션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 14일 뒤에 기름값이 폭등할 거다에 거는 도박판입니다. 평화가 왔으면 기름값 하락에 베팅해야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 월가의 큰손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어요. 휴전장에 서명하는 걸 보면서 동시에 14일 뒤 전쟁 재개에 수조 원을 올인한 겁니다. 블룸버그 집계에 따르면 이 기간 원유 선물 옵션 시장에 새로 유입된 자금 규모가 약 12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7조 원에 달합니다. 17조 원이 평화는 가짜다, 진짜 지옥은 2주 뒤에 열린다는 쪽에 몰린 거예요.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의 움직임입니다. 휴전 발표, 당일 머스크 본사가 발표한 성명서 단 한 줄이 업계를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수에즈 홍해, 항로 복귀 계획 없음. 평화가 왔는데 왜 돌아가지 않느냐고요. 2023년 홍해 사태 때 이미 한 번 되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머스크는 상황이 안정됐다는 판단에 배를 복귀시켰다가 후티 반군 드론에 컨테이너선이 피격당하는 악몽을 겪었죠. 수리비와 보험료 손실만 수천억 원. 그래서 이번엔 아예 희망봉 우회를 뉴노멀로 굳혀버렸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어요?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가는 컨테이너선이 수에즈 운하 대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돌아가면 항해 거리가 6,000km 늘어납니다. 서울에서 부산을 15번 왕복하는 거리가 추가되는 거예요. 연료비, 인건비, 용선료가 전부 뛰죠. 로이드 보험은 내리지 않고 월가는 공포에 베팅하고 세계 최대 선사는 복귀를 거부합니다. 이 세 가지 팩트가 가리키는 결론은 하나예요. 글로벌 자본은 이 14일을 평화로 보지 않는다는 것. 도대체 왜 이렇게 판단한 걸까요? 거대 자본이 14일 휴전을 평화가 아닌 재장전 시간으로 보는 이유. 휴전 합의문의 실체부터 뜯어보면 바로 보입니다. 4월 7일 발표된 미-이란 휴전 조건을 보면 핵심 조항이 딱 3개예요. 첫째, 양측 군사행동 14일간 중단. 둘째, 이 기간 동안 포괄적 협상 테이블 구성. 셋째, 협상 결렬 시 자동 종료. 여기서 세 번째 조항에 주목해야 합니다. 협상 결렬 시 자동 종료. 14일 뒤 협상이 깨지면 그 즉시 전쟁이 재개된다는 뜻이거든요. 휴전이 아니라 정전 타이머를 돌려놓은 것에 불과한 거죠. 시한폭탄의 타이머 회로를 자른 게 아닙니다. 폭탄은 그대로 있고 숫자판 위에 검은 테이프만 붙여놓은 거예요. 테이프 뒤에서 카운트다운은 계속 돌아가고 있습니다. 실제로 휴전 기간 동안 양측이 뭘 하고 있는지 보면 소름이 돋아요. 미 국방부 발표에 따르면 휴전 발표 48시간 만에 미 해군 저 함대가 바레인 기지에서 토마호크 순항미사일 추가 물량을 하역했습니다. 위성사진 분석업체 플래닛랩스는 이란 이스파한 지하 미사일 기지에서 탄도미사일 운반 차량의 이동이 평소보다 3배 증가했다고 보고했고요. 양쪽 다 협상 준비 중이라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미사일 재고를 채워 넣고 있는 겁니다. 이걸 금융시장 언어로 번역하면 위험 이연 프리미엄의 발생이에요.
무슨 뜻이냐고요? 카드 결제일을 딱 2주 미뤄주는 대신 다음 달 이자율을 300%로 올려버리는 악성 청구서와 같은 겁니다. 당장은 숨통이 트이는 것 같지만 2주 뒤에 원금의 이자까지 한꺼번에 폭탄으로 날아오는 구조죠. 글로벌 재보험 시장이 정확히 이 논리로 움직이고 있어요. 스위스리와 민헨리, 세계 양대 재보험사의 4월 첫째 주 리포트를 보면 호르무즈 해협 통과 선박에 대한 14일 후 위험 재평가 조항이 신설됐습니다. 휴전 기간 동안에는 현행 보험료를 유지하되 휴전 종료 시점에 위험도를 재산정해서 보험료를 소급 조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조항인지 계산해 볼까요? 현재 대형 유조선 한 척의 호르무즈 통과 보험료가 200만 달러입니다. 재보험사들의 내부 시나리오에 따르면 휴전 결렬 시 이 보험료가 최대 800만 달러까지 뛸 수 있다고 해요. 4배 폭등. 선사 입장에서는 지금 항해하는 배가 14일 뒤에 갑자기 80억 원짜리 보험료 청구서를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영국 해운 전문지 로이드리스트의 분석가 마크 윌리엄스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시장은 14일간의 평화가 아니라 14일간의 위험 축적을 가격에 반영하고 있다. 평화의 시간이 아니라 공포가 쌓이는 시간이라는 거죠. 여기서 더 소름 돋는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글로벌 에너지 컨설팅 업체 우드 맥킨지가 4월 8일 발표한 긴급 보고서예요. 이 보고서에 따르면 휴전 발표 이후 중동발 원유 스팟 거래에서 14일 이후 인도 조건을 붙인 계약이 전체의 67%를 차지했습니다. 평소에는 30% 수준이었거든요. 원유를 사는 정유사들조차 14일 안에 배달받으면 위험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자, 이제 그림이 보이시죠? 휴전장에 서명은 했지만 실제로 자본시장에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오히려 14일이라는 명확한 데드라인이 생기면서 모든 리스크가 그 시점에 집중되는 구조가 만들어진 겁니다. 시한폭탄의 타이머가 꺼진 게 아니라 정확히 14일로 세팅된 셈이죠. 근데 여기서 입이 떡 벌어지는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대체 누가 이 악성 청구서를 발행하는 걸까요? 그 발신지를 추적하면 호르무즈 해협이라는 바다 위 톨게이트가 나옵니다. 바로 이란입니다. 근데 이란이 돈을 버는 방식이 우리 상식과 완전히 달라요. 총을 쏘지 않고도 수십억 달러를 뜯어내는 비즈니스 구조를 갖고 있거든요. 먼저 지도를 펼쳐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 페르시아만에서 인도양으로 나가는 유일한 출구예요. 폭이 가장 좁은 구간이 54km, 서울 강남에서 수원까지 거리보다 짧습니다. 이 좁디좁은 바닷길로 전 세계 원유 해상 운송량의 21%가 지나가요. 하루 평균 1,700만 배럴.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매일 약 20조 원어치 기름이 이 골목길을 통과하는 겁니다. 이란은 이 해협의 북쪽 해안선 전체를 틀어지고 있어요. 반대편 남쪽은 오만과 UAE인데 미국 동맹국들이죠. 근데 문제는 국제 항로가 이란 쪽 해안에 훨씬 가깝게 붙어 있다는 겁니다. 대형 유조선이 안전하게 통과할 수 있는 수심 깊은 항로가 이란 영해에서 불과 20km 거리에 있거든요. 이 구조가 뭘 의미하는지 아시겠어요? 동네 유일한 골목길에 야구바따를 든 깡패가 서 있는 겁니다. 때리지 않아도 돼요. 그냥 서 있는 것만으로 통행세를 받을 수 있는 구조예요. 실제로 이란이 뭘 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4월 5일 휴전 이틀 전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사령관 알리레자 탕시리 소장이 국영TV에 출연해서 한 말이에요.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은 이란이 보장한다. 우리와 협력하는 국가의 선박은 안전하게 통과할 것이다. 협박이 아니라 보호 제한처럼 포장했죠. 근데 이 말의 이면이 뭡니까? 우리랑 안 친한 나라 배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발언 직후 글로벌 재보험 시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아시나요? 이란과 외교 관계가 없는 국가 국적 선박의 전쟁 위험 보험료가 하루 만에 15% 추가 인상됐습니다. 이란 사령관이 TV에서 한마디 했을 뿐인데 수천억 원의 보험료가 움직인 거예요. 이게 바로 이란의 바다 위 톨게이트 비즈니스 모델입니다. 직접 배를 공격하면 국제사회의 제재가 쏟아지니까 그냥 공격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만 유지하는 거예요. 실제 총알 한 발 안 쏘고 보험료만 올려서 간접적으로 통행세를 걷는 구조죠. 숫자로 보면 더 충격적입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한 유조선이 약 17,000척이에요. 척당 평균 전쟁 위험 보험료가 약 50만 달러였습니다. 총합 8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12조 원의 공포세가 거친 거예요. 이 돈이 이란 국고로 들어가는 건 아닙니다. 재보험사와 선사들이 나눠 가지죠. 하지만 이 공포의 원천, 즉 위험의 발신지는 이란이에요. 이란이 야구바따를 내려놓는 순간 이 12조 원짜리 공포시장은 사라지는 겁니다. 근데 이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왜 야구바따를 내려놓겠습니까?
때리지도 않고 서 있기만 해도 전 세계 물류비를 쥐락펴락하는 권력을 쥔 건데요. 게다가 이란은 지금 미국의 초강력 제재로 원유 수출길이 막혀 있어요. 2024년 이란의 공식 원유 수출량은 하루 130만 배럴 수준, 제재 전 250만 배럴의 절반입니다. 합법적으로 돈 벌 길이 막히니까 불법적 통행세라도 걷겠다는 거죠. 호르무즈 해협의 공포 프리미엄은 이란에게 사실상 우회 수출로와 같은 겁니다. 직접 기름을 팔진 못해도 남의 기름값을 올려서 간접적으로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는 구조. 이게 총 한 발 안 쏘고 운영되는 세계 최대 바다 위 톨게이트의 실체예요. 자, 그렇다면 이 톨게이트를 통과해야 하는 글로벌 해운사들은 당하고만 있을까요? 아닙니다. 그들도 생존을 위해 기막힌 전략을 짜냈거든요. 이란의 야구바타 앞에서 글로벌 선사들이 선택한 생존 전략, 바로 영구 우회입니다. 이 선택이 이주 휴전과 상관없이 물류비 폭등을 고착화시키는 구조를 만들어버렸어요. 2024년 12월부터 시작된 홍해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예멘 후티 반군이 홍해를 지나는 상선들의 드론과 미사일을 쏘기 시작했죠. 당시 세계 최대 컨테이너 선사 머스크는 긴급히 수에즈 운하 항로를 포기하고 아프리카 남단 희망봉으로 배를 돌렸습니다. 일시적 조치라고 발표했어요. 근데 2026년 4월 현재 이 일시적 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아시나요? 아예 굳어져 버렸습니다. 머스크의 2026년 1 분기 실적 발표 자료를 보면 아시아 유럽 노선의 87%가 여전히 희망봉 우회 항로를 이용하고 있어요. 휴전이 발표된 4월 7일 이후에도 이 비율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머스크 씨 E.O. 빈센트 클레르는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중동 항로를 정상 경로로 간주하지 않는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깡패를 피해 기름값 2배 내고 우회 출근하다가 아예 고속도로 옆으로 집을 이사해버린 거예요. 이제 깡패가 빠따를 내려놔도 돌아갈 생각이 없는 겁니다. 숫자로 보면 이 이사의 스케일이 얼마나 큰지 체감됩니다. 수에즈 운하 경유 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약 2만 킬로미터예요. 희망봉으로 돌면 2만 6천 킬로미터가 되니 6천 킬로미터가 추가됩니다. 대형 컨테이너선의 하루 연료비가 약 15만 달러, 우리 돈 2억 원이에요. 6천 킬로미터 추가 항해에 약 7일이 더 걸리니까 선박 한 척당 14억 원의 연료비가 추가로 붙는 겁니다. 근데 진짜 문제는 연료비가 아닙니다. 선박 회전율이에요. 컨테이너 해운업의 핵심 수익 구조가 뭔지 아세요? 배를 얼마나 빨리 돌리느냐입니다. 부산에서 로테르담 찍고 다시 부산 오는 왕복 시간이 짧을수록 같은 배로 더 많은 화물을 실어 나를 수 있잖아요. 근데 희망봉 우회로 왕복 시간이 2주나 늘어났어요. 같은 물량을 나르려면 배가 더 필요해졌다는 뜻입니다. 해운 분석업체 드류리의 계산에 따르면 2024년 대비 2026년 현재 아시아 유럽 노선에 투입된 컨테이너선이 12% 증가했습니다. 물동량은 그대로인데 배만 더 필요해진 거예요. 당연히 용선료가 폭등했죠. 실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2024년 1월 기준 8000TE 유급 컨테이너선의 1일 용선료가 약 2만 5천 달러였습니다. 2026년 4월 현재 5만 8천 달러예요. 2년 만에 2.3배 폭등, 배 한 척 하루 빌리는데 8천만 원이 드는 세상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핵심을 짚어야 해요. 이 비용 상승이 일시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세계 2위 컨테이너 선사 MSC, 3위 C, MAC, GM, 4위 하파그로이드까지 전부 장기 용선 계약을 희망봉 우회 기준으로 새로 체결하고 있어요. 2년, 3년짜리 장기 계약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최소 향후 2년에서 3년간은 중동 상황이 어떻게 되든 물류비 고공행진이 고착된다는 거예요. 하파그로이드의 C, E.O. 롤프 하벤 얀센이 로이터 인터뷰에서 한 말이 압권입니다. 우리는 2023년 홍해 사태에서 뼈저리게 배웠다. 상황이 좋아졌다는 말에 속아 배를 복귀시켰다가 드론에 맞았다. 2번 다시 그 실수를 하지 않겠다. 결국 이주 휴전이고 뭐고 글로벌 해운업계는 이미 탈중동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희망봉 우회가 뉴노멀이 됐고 그에 맞춰 선박 배치, 연료 계약, 항만 스케줄이 전부 재편된 거예요. 이 거대한 기계가 하루아침에 되돌려지진 않습니다. 그럼 누가 가장 타격을 입느냐? 한국 수출 기업들이에요. 운임 상승분이 고스란히 FOB 가격에 반영되니까요. 근데 여기서 진짜 피눈물 나는 건 따로 있습니다. 이 사태를 이용해 천문학적인 돈을 버는 자들이 있거든요. 물류가 마비되고 비용이 고착화되자 월가 자본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의 전략은 단순해요.
공포를 돈으로 바꾸는 겁니다. 2023년 홍해 사태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후티 반군의 공격으로 홍해 항로가 마비됐을 때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어요. 근데 일부 헤지펀드들은 정반대로 움직였습니다. 유가 상승에 베팅하는 콜옵션을 대량 매집했고 2024년 1분기에 수십억 달러의 수익을 올렸죠. 시타델, 밀레니엄, 포인트 70이 같은 대형 헤지펀드들이 대표적이었어요. 이들은 당시 경험을 철저하게 분석해서 중동 리스크 알고리즘을 만들었습니다. 특정 지표들이 움직이면 자동으로 원유, 파생 상품 포지션을 잡는 시스템이에요. 근데 소름 돋는 건 이번입니다. CFTC,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주간 포지션 리포트를 보면 2026년 4월 첫째 주 원유 콜옵션의 투기적 순매수 포지션이 전주 대비 47% 급증했어요. 이게 휴전 발표 직후에 벌어진 일입니다. 평화가 왔으면 유가 하락에 베팅해야 정상인데 정반대로 상승 베팅이 폭증한 거예요. 만기일을 보면 더 소름이 돋습니다. 4월 7일부터 이 주후인 4월 21일 만기 옵션의 거래량이 집중됐어요. 휴전 종료일에 정확히 맞춰서 베팅한 겁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동네에 불이 나자 소방차를 부르는 대신 재빨리 옆 동네 소화기 공장 주식을 싹쓸이하는 피도 눈물도 없는 자본의 민낯이에요. 골드만삭스의 원자재 전략팀이 4월 8일 발표한 리포트가 있습니다. 제목이 더 시즈파이어 프리미엄이에요. 직역하면 휴전 프리미엄. 이 리포트에서 골드만은 이렇게 분석합니다. 14일 휴전은 시장의 리스크 해소가 아닌 리스크 집중을 가져왔다. 모든 불확실성이 단일 시점에 집중되면서 오히려 옵션 프리미엄이 상승하는 역설적 상황이 발생했다. 쉽게 번역하면 이거예요. 불확실성이 매일매일 조금씩 퍼져 있으면 시장이 그나마 소화할 수 있거든요. 근데 14일 뒤에 전쟁이냐 평화냐 한 번에 결정됩니다. 라고 날짜를 콕 집어버리면 그날 하루에 리스크가 전부 몰리잖아요. 그러면 그 날짜 만기 옵션의 가격이 미친 듯이 뛰는 겁니다. 실제 데이터 보여드릴게요. 4월 21일 만기 WTII 원유 콜옵션 배럴당 100달러 행사가 프리미엄이 4월 6 1일점 2달러에서 4월 9일 3.8달러로 3일 만에 3배 이상 폭등했습니다. 이 옵션 한 계약이 1000배럴이니까 계약 하나당 프리미엄이 1200달러에서 3800달러로 뛴 거예요. 헤지펀드들이 이 옵션을 수만 계약씩 쓸어 담고 있어요. JP 모건 분석에 따르면 4월 21일 만기 원유 옵션에 걸린 총 명목 금액이 약 280억 달러, 우리 돈으로 39조 원입니다. 39조 원이 14일 뒤 유가 폭등이라는 한 가지 시나리오에 올인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월가는 원유만 보고 있지 않아요. 해운우님 파생상품 시장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FFA라고 불리는 운임 선물 계약이 있는데 4월 둘째 주 발티구님 지수 선물 거래량이 전주 대비 62% 증가했어요. 이거 방향은 전부 상승 베팅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해운 섹터 애널리스트 제이미 로젠블라트는 이렇게 코멘트했어요. 스마트머니는 휴전을 기회의 창으로 보고 있다. 14일 안에 포지션을 충분히 쌓아놓고 휴전 종료 후 폭등해서 수익을 실현하겠다는 전략이 명확하게 보인다. 이게 자본주의의 적나라한 민낯입니다. 누군가는 전쟁의 공포에 떨고 누군가는 그 공포에 돈을 건다. 공포가 현실이 되면 베팅한 자들이 수조 원을 쓸어가는 구조예요. 그렇다면 이 공포 시나리오는 100% 확실한 걸까요? 여기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위해 반대 의견도 짚어볼게요. 월가의 공포 베팅이 빗나갈 수 있는 치명적 변수가 3가지 있습니다. 첫째, 미국의 초강력, 정치적 억지력이에요. 2026년 11월 미국 대선, 현 행정부 입장에서 중동 전쟁 재발은 정치적 자살 행위입니다. 유가가 폭등하면 미국 휘발유 가격이 갤런당 5달러를 돌파할 수 있거든요. 미국인들에게 주유소 가격표는 정권 심판의 바로미터예요. 2008년 오바마 당선, 2020년 바이든 당선 모두 유가 급등기와 맞물렸죠. 그래서 백악관이 이번엔 다르게 움직일 수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중동 전문가 수잔 말로니는 이렇게 말해요. 현 행정부는 선거 전까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중동을 안정시킬 유인이 있다. 이란에 대한 제재 완화, 이스라엘에 대한 압박 강화 등 모든 카드가 테이블 위에 있다. 실제로 4월 8일 미 재무부가 이란 중앙은행에 대한 일부 제재 면제 조항을 검토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아직 확인되지 않은 정보지만 사실이라면 이란에게 협상 테이블에 남으면 돈줄을 열어주겠다는 신호를 보내는 거죠. 둘째, 이란 경제의 기초 체력 붕괴입니다.
이란이 호르무즈 카드를 실제로 쓸 수 있느냐는 별개의 문제예요. 현재 이란의 공식 인플레이션율은 연 45%, 비공식 추산으로는 70%를 넘는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리알화 가치는 2018년 대비 90% 이상 폭락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전면전을 치를 여력이 있을까요? 이란 국방예산은 GDP의 약 2.5% 수준으로 사우디나 이스라엘에 비해 현저히 낮습니다. 하이퍼 인플레이션에 시달리는 국가가 장기전을 버틸 체력이 없어요. 중동 전문 컨설팅 업체 걸프스테이트 애널리틱스의 분석가 조르지오 카피에로는 이렇게 평가합니다. 이란의 호르무즈 위협은 블러핑에 가깝다. 실제로 해협을 봉쇄하면 자국 원유 수출도 막히고 국제사회의 군사 개입을 자초한다. 이란 지도부도 이걸 안다. 결국 14일 휴전은 이란 입장에서 체면 스기용 쇼에 불과할 수 있다는 거죠. 강하게 나가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협상에서 최대한 뜯어내려는 전략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해운 운임 거품 붕괴론이에요. 지금 해운 운임이 이렇게 높은 게 정말 수요 때문일까요? 반론이 있습니다. 세계무역기구 WTO의 2026년일 분기 세계 상품교역 전망에 따르면 글로벌 물동량 증가율이 2024 년 3.2%에서 2026년 1.8%로 둔화됐어요. 글로벌 경기 침체 우려로 실제로 움직이는 화물이 줄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의 해운 운임 폭등은 실물 수요가 아니라 심리적 프리미엄에 의한 거품일 가능성이 있어요. 휴전이 영구화되고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면 이 심리적 프리미엄이 순식간에 꺼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2024년 3월 홍해 상황이 일시적으로 안정됐다는 뉴스가 나왔을 때 발티군임 지수가 일주일 만에 23% 급락한 적이 있어요. 공포가 수익의 원천인 시장은 공포가 사라지면 같은 속도로 붕괴합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월가의 공포 베팅이 100% 확실한 건 아니에요. 미국의 정치적 의지, 이란의 경제적 한계, 해운 시장의 거품 가능성. 이 세 가지 변수 중 하나만 터져도 14일 뒤 지옥 시나리오는 무산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 세 가지가 모두 힘을 잃으면 어떻게 될까요? 먼저 명확히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건 확정된 미래가 아니라 시나리오예요. 하지만 글로벌 자본이 39조 원을 베팅한 시나리오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국면은 4월 21일 이후 한 달간 벌어질 수 있는 스파크와 폭발입니다. 휴전 타이머가 끝나고 협상이 결렬됐다고 가정해 볼게요. 첫 24시간 안에 벌어질 일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그 눌려있던 위험 이연 프리미엄이 한꺼번에 터집니다. 호르무즈 통과 전쟁 위험 보험료 200만 달러에서 단숨에 500만 달러부터 800만 달러로 폭등할 수 있어요. 재보험사들이 이미 소급 조정 조항을 계약에 넣어뒀잖아요. 유가는요? 골드만삭스 시나리오에 따르면 협상 결렬 발표 직후 WTII 기준 배럴당 10달러부터 15달러까지 급등을 예상합니다. 현재 85달러 수준에서 100달러를 단숨에 돌파하는 거예요. 해운 시장은 더 빠르게 반응합니다. 희망봉 우회가 뉴노멀이라고 했죠. 근데 휴전 기간에 혹시 다시 수에즈로 돌아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한 화주들의 계약이 일제히 무산돼요. 스파두님이 하루 만에 20%부터 30%까지 뛸 수 있습니다. 두 번째 국면은 1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펼쳐질 구조적 인플레이션이에요. 유가와 물류비 폭등이 한 달 이상 지속되면 실물 경제에 본격적으로 전이됩니다. 한국의 경우를 보겠습니다. 한국은 원유의 97%를 수입하는데 그중 70% 이상이 중동산이에요. 호르무즈 리스크 프리미엄은 100% 수입 가격에 전가됩니다. 한국석유공사 분석에 따르면 국제 유가 10달러 상승 시 한국의 연간 원유 수입액은 약 15조 원 증가해요. 이게 휘발유, 경유 가격으로 전이되면 리터당 약 150원에서 200원 상승, 기름값이 리터당 1,800원에서 2,000원으로 뛰는 겁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물류비 상승은 수입 소비자의 전반에 파급돼요. 2024년 홍해 사태 당시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유럽발 가전제품 가격이 평균 7% 상승했습니다. 이번엔 그 이상이 될 수 있어요. 가장 뼈아픈 건 금리 전망입니다. 2026년 들어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인하 기조를 예고해왔죠. 근데 수입 물가 폭등으로 인플레이션이 재점화되면요,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갑니다. 오히려 인상 압박이 생길 수 있어요. 주담대 이제 시달리는 분들, 숨통 트일 날이 또 멀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국면은 1년 이상 지속될 수 있는 탈중동의 뉴노멀입니다. 1년이 지나도 중동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으면 글로벌 공급망의 고통스러운 재편이 본격화돼요. 이미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일본과 한국의 정유사들이 미국 셰일오일과 러시아 에스포 원유 비중을 높이는 중이에요.
중동 의존도를 낮추려는 거죠. 문제는 이게 하루아침에 안 된다는 겁니다. 정유시설이 특정 유종에 최적화돼 있거든요. 중동산 원유에 맞춰진 설비를 다른 원유에 맞게 바꾸려면 수조 원의 투자와 수년의 시간이 필요해요. LNG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국은 LNG의 30%를 카타르에서 가져와요. 카타르발 LNG선도 호르무즈를 통과해야 하죠. 장기적으로 호주, 미국 비중을 높여야 하는데 이미 물량이 다 팔렸어요. 2030년까지 새로운 대규모 계약을 따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결국 향후 3년에서 5년간 한국은 에너지 조달 불확실성이라는 숙제를 안고 가게 됩니다. 기업들의 원가 변동성이 커지고 소비자 물가 상승 압력이 지속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태가 우리의 지갑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마지막으로 짚어보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서 벌어지는 일이 왜 내 통장과 관계 있냐고요? 당연히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5번째로 원유를 많이 수입하는 나라예요. 2025년 기준 하루 평균 260만 배럴, 연간 수입액만 80조 원이 넘습니다. 이 중 70%가 호르무즈를 통과하는 중동산이에요. 호르무즈 리스크 프리미엄이 본격화되면 3가지 경로로 우리 지갑을 강타합니다. 첫째, 원화 약세예요. 원유 수입액이 늘면 달러 수요가 폭증합니다. 외환 시장에서 달러 강세, 원화 약세 압력이 커지죠. 2024년 홍해 사태 당시 원달러 환율이 2달 만에 50원 넘게 뛰었어요. 이번엔 그 이상일 수 있습니다. 둘째, 수입 물가 폭등이에요. 환율이 오르면 수입 가격이 전부 오릅니다. 기름만 오르는 게 아니에요. 밀, 옥수수, 커피, 가전제품, 의약품, 해외에서 들여오는 모든 게 비싸집니다. 셋째, 금리 동결 또는 인상이에요. 한국은행이 물가 잡으려면 금리를 내릴 수가 없어요. 주담대, 신용대출이자 부담이 계속됩니다. 결국 호르무즈의 톨게이트 비용은 한국 가게에 피 묻은 영수증으로 날아오는 거예요. 14일의 평화에 안주해선 안 됩니다. 지금이 골든타임이에요. 먼저 리스크 점검하세요. 여러분, 포트폴리오에 항공, 해운, 전력, 정유화학 업종이 얼마나 있는지 확인하세요. 이들은 물류비 에너지 비용 인상에 가장 먼저 타격받는 섹터예요. 비중이 과도하다면 조정을 고려해야 할 시점입니다. 반대로 변동성 해지 자산을 생각해 볼 때예요. 달러 예금, 달러 표시 채권, ETF는 원화 약세 시 방어막이 됩니다. 에너지 섹터, ETF나 방산 관련 종목도 이 시나리오에서는 수혜권에 있죠. 물론 이건 개별 종목 추천이 아니라 방향성입니다. 휴전 발표를 보고 아 다행이다 하고 끝내면 안 돼요. 월가는 휴전 발표 직후에 39조 원을 공포에 걸었습니다. 그들이 미쳤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뭔가를 모르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이야기 한 줄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2주 휴전은 평화가 아니라 모든 리스크를 14일 뒤로 몰아넣은 시한폭탄의 타이머였어요. 뉴스의 헤드라인을 믿지 말고 돈의 흐름을 읽으십시오. 보험료가 안 내려가면 평화가 아니고 콜옵션이 폭등하면 공포가 시작된 거예요. 시한폭탄의 타이머는 다시 돌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4일 뒤 타협의 악수가 나올 것이라 보시나요? 아니면 전쟁의 불꽃이 튈 것이라 보시나요? 냉정한 여러분의 예측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고 재밌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 이런 깊이 있는 경제와 정치 분석 계속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저는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